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합유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별로 등기를 해야 될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남편 명의 2분의 1, 아내 명의 2분의 1로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 지분으로 해서 각각 2분의 1씩 지분별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세 사람이 지분별로 했는데 지분이 특정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각 3분의 1 지분별로 나눠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공유 관계의 지분이 아닌 합유 관계의 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합유 등기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합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상에 표시할 때 합유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 지분별로 가지고 와서 등기를 할 때는 등기에 공유자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합유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깊숙이 관여된 분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합유를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언들은 듣고 내가 어떤 등기를 해야지만 나한테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유지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한 명이 어떤 통으로 매각해서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팔지 못할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합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해놨을 경우에는 상대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해놨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팔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갖고 가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때는 공유 등기가 아닌 합의 등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의 등기, 물건의 합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합의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의를 한다. 즉,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고 합니다.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합의물의 처분 및 변경과 보존에 있어서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즉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10명을 합의 등기를 해놨는데 한 명만 반대해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막강한 힘이죠.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처분이든 변경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의물의 분할 금지에 있어서 첫 번째 조항으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지분을 팔고 싶어도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나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죠. 내 재산의 만약에 5분의 1이 내 지분이라고 했는데 내 지분을 팔고 싶은데 다른 4명의 지분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내 지분을 팔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 대신 공유물로 공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지분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지분만 가지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막강한 힘이 있어요. 내 재산이지만 내가 내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모두 전원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합의 등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1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등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합의 등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유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분권 합의자가 3명인데 그 3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해요. 내 지분을 팔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이걸 통으로 매각해서 내 지분만큼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2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반대를 하면 내 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를 할 때는 내가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할지 합의 지분으로 등기를 할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걸 결정하셔야 되고요. 물론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을 때는 합의 등기를 하면 좋죠. 왜 조상의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놓은 그런 임야랄지 조상의 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팔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산이랄지 아니면 제사당 지내는 제당이라 같은 경우에 분할 안 팔리면 좋죠. 끝까지 그 집안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런 용도일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 공유 지분으로 넘겨주지 말고 합유 지분으로 합유자 해가지고 합유 지분으로 넘겨주시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 자손에게도 계속 합의 등기로 넘겨주게 되면 합의자의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원의 합의체가 동의를 해야지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반대해도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합의 등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떤 등기에서 제가 합의 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순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압류로 가지고 공매 공고가 떴습니다. 선순위 압류라는 것은 세금을 못 낸 압류를 가지고 그 세금을 원인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공고를 한 거죠. 그런데 공매 공고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소유권자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A가 합유자 해가지고 2명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원래는 한 명이 원래 단독 소유권이 있는데 공매 공고가 뜨고 나서 합유자로 해가지고 2명이 등록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2명이니까 각각 2분의 1 합유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이와 같이 합의로 인해서 합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말소시킬 수 있을까가 여러분이 관건이잖아요. 즉 모르시게 되면 이런 물건이 좋아도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공매 공고하고 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공매 공고라는 것도 삭제가 되고 소유권 이전된 합유자의 등기도 깨끗하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여기 4번이 여기에 있는 이 4번 합유자 등기죠. 그래서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을 내가 사고 나서 이게 합유자가 특이한 글씨라서 여러분 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할 때는 여기가 합유자가 아니고 공유자라고 해서 뜨게 되죠. 근데 합유자라고 이와 같이 등록된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건 등기했을 때는 합의로 할 건지 공유로 할 건지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이와 같이 선순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공매 공고가 떴고 그 이후에 합유자로 명의를 변경을 한다고 한들 낙찰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한테 컨설팅을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코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고 합의로 해놓으면 누가 못 갖고 간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합의 등기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선순위 압류에 의해서 자동 말소되니까 이와 같이 낙찰받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거 말소 등록세 한 건당 7,200원 납부하시면 되죠. 관할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말소 등록세 7,200원 납부하시고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납부하시면 총 1,200원이죠. 1,200원을 납부하시면 이와 같이 후순위 합의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을 때 이런 내용의 등기가 있으면 머뭇 멈칫 하지 마시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요, 많이 알아야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물론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면도 그런데 특히 이와 같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식이 탄탄하게 쌓이게 되면 투자를 할 때 머뭇머뭇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내가 낙찰을 받고 그걸 잘 해결하고 평이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남들은 1배, 2배 수익이 날 때 이런 특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경기가 너무 불황이라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법적인 지식이 튼튼하고 경험이 튼튼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적다고 기분 빠져 있으시지 말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좋은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둘이서였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